이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니가 똑바로 경우,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이 돼서 앞에 치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손상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런데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뽑지 않으면 만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치과의사 치아킹 장영준 원장입니다. 제가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처럼 장기간에 걸친 치료들도 진행하고 있지만 사랑니 발치를 위해서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랑니 발치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니 발치, 과연 무엇이 가장 고민될까요? 오늘은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랑니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실 환자분들을 위해서 꼭 뽑아야만 되는 걸까? 아니면 안 뽑아도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케이스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랑니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랑니는 제3대구치, 즉 세 번째 큰 어금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기 전 수렵 채집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음식물을 씹어서 드셨어야 됐기 때문에 턱의 크기도 더 크고 씹는 힘도 더 강했어야만 했는데요. 이때에는 턱의 공간 자체가 충분해서 큰 어금니가 총 3개까지 똑바르게 턱 안에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에 익혀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턱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어금니는 똑바로 나는 것이 가능했지만 맨 마지막에 나는 세 번째 큰 어금니는 공간이 부족해서 턱뼈 속에 매복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매복된 사랑니는 붓고 아프고 한 여러 가지 사랑니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뽑아도 되는 사랑니 또는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랑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니가 똑바로 잘 맹출이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한 치아는 큰 어금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니입니다. 이처럼 사랑니라 할지라도 똑바로 나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면 굳이 발치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사진은 파노라마 엑스레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3차원인 구강을 2차원으로 줄여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왜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만으로 사랑니 발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구강 내까지 함께 관찰을 하면서 정말로 구강 내에서 똑바로 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난 경우는 추후 교정치료라든지 아니면 사랑니를 이용한 뼈 이식 등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보존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이 돼서 앞에 어금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사랑니가 뼛속에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구강 내를 보게 되면 사랑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완전 매복 사랑니라고 해서 뼛속에 완전히 덮여 있는 경우의 사랑니는 앞에 치아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발치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을 때. 이거는 앞에 보셨던 사랑니가 완전 매복되어 있는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우리의 아래턱에는 누구나 입술 아래쪽 얼굴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니가 있는 위치가 하치조 신경관과 매우 근접하거나 신경관을 감싸고 있다면 사랑니를 발치할 때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랑니가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 염증이 심각하다면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을 감안하고서라도 발치 여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2차원의 파노라마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차원의 CT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신경과 사랑니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사랑니가 똑바로 맹출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이 돼서 앞에 치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랑니를 뽑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사랑니는 비스듬하게 경사가 돼서 누워있고 사랑니의 일부분만 잇몸을 뚫고 나온 형태가 많은데요. 이 사진도 사랑니가 잇몸의 일부를 뚫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랑니와 바로 앞에 어금니와의 사이 틈에 음식물이 계속 끼게 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니만 썩으면 괜찮은데 이 앞에 치아까지 영향을 줘서 충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솔직히 사랑니 뽑는 거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뽑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뽑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니 바로 앞에 치아, 어금니에 충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치를 만드는 부위가 치아 뒤쪽 옆면, 즉 신경과 가까운 부위인데요. 그래서 이 충치가 조금만 생기게 되더라도 단순히 떼우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 번 신경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바로 앞에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까지 파괴를 해서 앞에 치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앞에 어금니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니의 주변 치아까지 고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니를 뽑긴 뽑아야 하는데 과연 어떤 치과를 찾아야 이 사랑니를 잘 뽑을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랑니 발치를 잘하는 치과를 찾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치과 의사라 하더라도 임상 경험의 양에 따라서 충분히 사랑니 발치를 잘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강외과 전문의의 경우 치과 의사 면허 취득 후에 4년간의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내복 사랑니 발치를 포함한 구강, 턱, 안면의 수술에 관해서 집중적인 임상 경험을 쌓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은 내 사랑니 꼭 뽑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랑니로 인한 통증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정보를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기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과 의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고 발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아킹 장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